네, 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교과서 108쪽, 109쪽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염산이 누출된 사고 현장에 소석회를 뿌리는 까닭을 생각하며 같이 염산 누출 사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공장에서 다량의 염산이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소식 전해주시죠. 방울이 기자. 네, 지난 12일 한 공장에서 염산이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 7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고 이후 오늘 오전 해당 시와 소방서는 염산 누출 사고의 1차 수습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누출된 염산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네, 대부분의 염산은 거두어들여 폐수 처리장으로 옮겼고요. 일부 남아있는 염산에는 소석회를 뿌려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소석회를 뿌렸더니 염산이 없어진 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용액의 성질 변화 알아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으며 지시약의 색깔 변화 관찰하기. 이 탐구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삼각 플라스크 2개, 그리고 비커 2개, 묽은 염산,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스포이트 2개, 점적병에 담긴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그리고 보안경, 실험용 장갑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으며 지시약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 관찰하기 실험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 20ml를 넣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립니다. 지시약을 넣자 용액의 색깔이 붉게 변했어요. 이는 묽은 염산이 산성 용액이기 때문이죠. 이제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린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5ml씩 6번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그리고 관찰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와 비교하여 해당하는 색깔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는 왼쪽으로 갈수록 산성이 강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기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세 번째 넣었을 때까지는 지시약의 색깔이 붉은색에서 점점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지시약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6번째 넣었더니 지시약의 색깔이 보라색에서 청록색으로 변합니다.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은 횟수가 증가할수록 지시약의 색깔은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를 통해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어주면 산성을 띠는 물질과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서로 짝을 맞추면서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염산이 누출된 사고 현장에는 소석회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산성 용액인 염산에 염기성을 띤 소석회를 뿌리면 산성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자, 우리 산성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 관찰하기. 자, 지금 실험 과정. 자, 실험 결과 같이 봅니다. 자,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을수록 점차 이제 붉은색 계열의 색깔에서 푸른색 계열의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위의 색깔 변화 잘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 관찰하기 실험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20ml를 넣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10방울 떨어뜨립니다. 지시약을 넣자 용액의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데요. 이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염기성 용액이기 때문이죠. 이제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떨어뜨린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5ml씩 6번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볼까요? 관찰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와 비교하여 해당하는 색깔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는데요.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 색깔 변화표는 왼쪽으로 갈수록 산성이 강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기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3번째 넣었을 때까지는 지시약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청록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4번째, 5번째에서는 지시약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묽은 염산을 6번째 넣었더니 지시약의 색깔이 보라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묽은 염산을 넣은 횟수가 증가할수록 지시약의 색깔은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을수록 염기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어 두 용액이 섞이면 염기성을 띠는 물질과 산성을 띠는 물질이 서로 짝을 맞추면서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린답니다. 자,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 관찰하기. 자, 지금 실험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험 결과. 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넣을수록 이제 점차 푸른색 계열의 색깔에서 붉은색 계열의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을수록 염기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은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 관찰을 해보면 처음에 0회부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여기 색깔을 쭉 다시 한번 잘 관찰해 주세요. 처음에 붉은색이었다가 이제 분홍색 그리고 보라색을 거쳐서 점차 여기 마지막에는 청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엔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은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색깔 변화를 보면 처음엔 이렇게 노란색이었다가 청록색 그리고 보라색을 거쳐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관찰한 뒤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에 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은 횟수 0회부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쭉 넣으면 넣을수록 자, 이렇게 염기성이 강한 쪽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요. 마지막 6회일 때는 여기에 있네요. 그 다음 묽은 염산을 넣은 횟수 0회부터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점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여기 산성이 강한 붉은색 계열 이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쭉 와 있지요. 삼각 플라스크 속 용액의 색깔 변화로 알 수 있는 사실 산성 용액에 우리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자,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을수록 염기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 염산 누출 사고에 소석회를 사용한 까닭 우리 맨 처음에 이거 봤었는데 자, 일단 소석회는 물에 녹아서 석회수가 되고 산성 용액을 띤 염산에 염기성을 띤 소석회를 뿌리면 바로 이제 산성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염산 누출 사고에 소석회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묽은 염산과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섞었을 때 지시약의 색깔 변화.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으면 이제 묽은 염산의 성질이 약해집니다. 이 색깔 변화로 봤을 때 쭉. 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많이 6회까지 넣으면 이제 염기성이 강한 이러한 색깔 변화 나타나죠.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넣으면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의 성질이 약해집니다. 밑에는 묽은 염산을 넣은 횟수. 여기부터 쭉 6회까지 갔을 때는 이제 여기 붉은색으로 이렇게 산성이 강한 이렇게 색깔 변화가 나타납니다.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의 변화.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을수록
염기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입니다. 기억에서부터 디귿 중 산성이 가장 강한 곳을 고르세요. 네, 그 산성이 가장 강한 곳은 여기 붉은색,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여기 기억입니다. 그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1번 산성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용액에 섞여있던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이 이제 푸른색 계열의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산성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 다음 3번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을수록 염기성이 이제 점점 약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실험 관찰 57쪽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은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으면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관찰한 뒤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표에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그리고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은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넣으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해 봅시다. 자,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넣은 횟수 0에서부터 1, 2, 3, 4, 5, 6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렇게 여기 위치 염기성이 강한 쪽으로 색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묽은 염산을 넣은 횟수 0, 1, 2, 3, 4, 5, 6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여기 산성이 강한 이제 붉은색 계열로 색깔이 변화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삼각 플라스크 속 용액의 색깔 변화를 알 수 있는 사실.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넣을수록 산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넣을수록 염기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염산 누출 사고에 소석회를 사용한 까닭은 바로 산성 용액인 염산에 염기성을 띤 소석회를 뿌리면 산성이 점차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과학 교과서 110쪽, 111쪽에 있는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부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그림 같이 볼게요. 요구르트와 같은 음료를 마시면 양치질을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자, 요구르트는 새콤하고 달콤해서 맛있어요. 이 요구르트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자, 그런데 양치질을 하는 것을 잊지 마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르트와 치약의 성질을 알아보기. 이 탐구 활동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비커 2개, 요구르트, 페트리 접시 2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유리막대 2개, 점접병에 담긴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치약, 물, 보안경, 실험용 장갑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요구르트와 치약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르트와 치약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을 해봅시다. 먼저 요구르트의 성질을 확인해 볼까요? 요구르트를 비커에 담은 뒤 유리막대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각각 묻혀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하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요구르트를 담은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후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볼까요? 요구르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니 요구르트는 산성 용액이군요. 다음으로 치약의 성질을 확인해 봅시다. 물에 녹인 치약을 비커에 담은 뒤 유리막대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각각 묻혀 색깔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는 변화가 없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으로 변했어요. 이번에는 물에 녹인 치약을 담은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 봅시다. 물에 녹인 치약을 담은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것을 보니 물에 녹인 치약은 염기성 용액이군요. 실험을 통해 요구르트는 산성 용액이고 물에 녹인 치약은 염기성 용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요구르트를 마시고 난 후에는 양치질을 꼭 해야 하는데요. 산성 물질인 요구르트를 마시면 충치를 만드는 세균들은 입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염기성 물질인 치약으로 양치질을 해 입안의 산성 물질을 없애주면 세균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요구르트와 치약의 성질 알아보기. 자, 요구르트를 비커에 담은 뒤에 이렇게 유리막대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각각 묻혀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요구르트를 담은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물에 녹인 치약을 비커에 담은 뒤 유리막대로 리트머스 종이에 각각 묻혀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물에 녹인 치약을 담은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먼저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켰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었으므로 산성 용액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물에 녹인 치약. 물에 녹인 치약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켰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염기성 용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구르트와 치약의 성질 알아보기. 우리 요구르트를 묻힌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와 요구르트를 담은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의 색깔 변화. 자, 먼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 없습니다. 이번엔 물에 녹인 치약을 묻힌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와 물에 녹인 치약을 담은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 보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요구르트와 치약의 성질을 이야기해보면 요구르트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으므로 산성 용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녹인 치약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키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므로 염기성 용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구르트를 마시고 난 뒤 양치질을 해야 하는 까닭, 바로 산성 물질인 요구르트를 마시면 이제 세균들이 입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돼요. 따라서 염기성 물질인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면 입안의 산성 물질을 없애 세균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를 찾아봅시다. 생선을 손질하고 도마를 닦아낼 때 우리는 식초를 사용합니다. 산성 용액인 식초가 도마에 남아있는 염기성인 생선 비린내를 약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변기를 청소할 때에도 산성의 변기용 세제를 사용하는데요. 산성 용액인 변기용 세제가 염기성인 때를 없애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아이고 배야.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것도 산과 염기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속이 쓰린 까닭은 위가 산성을 띠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염기성 용액의 제산제를 먹으면 속쓰림을 줄일 수 있답니다. 표백제를 뿌려 욕실을 청소했더니 욕실이 깨끗해졌어요. 이는 염기성 용액인 표백제가 산성의 오염물질을 없애주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답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닦을 때 식초를 사용합니다. 바로 식초는 산성 용액이죠. 산성의 식초가 염기성의 생선 비린내를 없애줍니다. 그 다음 이번에 변기 청소할 때 변기용 세제를 사용합니다. 산성의 변기용 세제가 염기성인 변기의 때를 없애줍니다. 다음 이제 속이 쓰릴 때 이때는 제산제를 먹습니다. 염기성인 제산제가 산성물질인 위액의 성질을 약하게 해주어 속쓰림을 줄여줍니다. 자, 다음 욕실을 청소할 때 표백제를 사용합니다. 이 염기성인 표백제가 산성의 오염물질을 없애줍니다. 자, 이번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르트와 치약의 성질. 자, 요구르트 리트머스 종이 색깔 변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이 변화가 없고
페놀프탈렌 용액의 색깔 변화 없습니다. 이번엔 물에 녹인 치약,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킵니다. 페놀프탈렌 용액, 자, 붉은색 또는 분홍색으로 색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요구르트는 산성 용액이고 치약은 염기성 용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를 살펴보면, 자, 산성 용액, 바로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닦을 때 식초를 사용합니다. 이때 식초 산성 용액이에요. 그 다음 변기를 청소할 때 산성 용액인 변기용 세제를 사용합니다. 이번엔 염기성 용액을 사용하는 예. 속이 쓸 때 염기성인 제산제를 먹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청소할 때 염기성 용액인 표백제를 사용합니다. 이번엔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요구르트와 물에 녹인 치약을 리트머스 종이에 묻혔을 때 색깔 변화로 알맞은 것은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은 X표 해보면 1번 요구르트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묻히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네, 동그라미. 그 다음 요구르트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묻히면 변화가 없다. 네, 동그라미. 그리고 물에 녹인 치약을 페놀프탈렌 용액에 떨어뜨리면, 자, 색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붉은색 또는 분홍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바로 3번 볼게요. 배가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를 마신다. 아니요? 네, 3번이 알맞지 않네요. 자, 여기 속이 쓰릴 때 네, 제산제를 먹는다. 1번 있고, 2번 욕실을 청소할 때 네, 표백제를 사용한다. 네, 맞는 내용이고, 변기를 청소할 때 변기용 세제 사용 맞는 내용이고,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닦을 때 식초를 사용 맞는 내용이고, 네, 3번이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실험 관찰 58쪽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구르트를 묻힌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와 요구르트를 담은 비커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서 써보면, 요구르트는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으로 색깔 변화 있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네, 변화 없고, 페놀프탈렌 용액의 색깔 변화 여기도 변화가 없습니다. 2번 물에 녹인 치약을 묻힌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와 물에 녹인 치약을 담은 비커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의 색깔 변화를 관찰해서 써보면, 자, 치약의 경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변화가 없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으로 색깔 변화 있고, 페놀프탈렌 용액의 색깔 변화는 붉은색 또는 분홍색으로 색깔 변화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까요? 1.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요구르트와 치약의 성질을 이야기해 보면, 요구르트는 산성 용액이고 물에 녹인 치약은 염기성 용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요구르트를 마시고 난 뒤 양치질을 해야 하는 까닭을 설명해 보면, 요구르트를 마시면 입안이 산성 환경이 되는데 염기성인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면 입안의 산성 물질을 없애 세균의 활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우리 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를 찾아보면, 생선을 손질한 도마 닦을 때 식초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변기를 청소할 때 변기용 세제를 사용하고, 하수구가 막혔을 때 하수구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과학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